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건 어디서 보통 뭐 이게 증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칩시다. 그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며 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a 가로 x-알파, x-베타 이렇게 돼 있어야 일단 근이 알파, 베타 나오거든요. 그럼 왼쪽에 있는 식이나 오른쪽에 있는 식은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같은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를 풀어주려는데 이제 분배해서 2차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곱 앞에 있는 게 좀 불편하니까 양변을 a로 나눴다 치면 요 가로만 분배하게 되면 최고차는 x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x 그럼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가 개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x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그럼 얘도 제곱 개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눠서 내려오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두 개의 관계식이 서로 같은 관계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같은 겁니다. 근데 좌우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1창 앞에 있는 개수 a분의 b 여기 1창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이 마이너스를 좀 넘겨줘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을 합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아지게 되고 두 근의 곱을 계산하게 되면 알파 베타라고 곱해서 표현하게 되고 두 근의 곱은 이쪽에 있는 상수값인 a분의 c랑 같죠. 자, 이거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불러요. 이건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럼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목적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이거 왜 배우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근을 알지 못해도 근의 합 또는 근의 곱은 개수만으로도 구할 수 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을 몰라도 됩니다. 알면 뭐 도움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근을 몰라도 근을 알지 못해도 근의 합이나 근의 곱 정도는 그 2차 방정식의 ABC, 2차항계수, 1차항계수 상수인 ABC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공식을 통해서 합곱 정도는 알아낼 수 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책에 보면 이렇게 근의 합, 근의 곱 이 두 개만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 교재가 좋은 겁니다. 보통 이건 일반 교재에서 잘 안 보여주는데 보여줘도 뭐 짤막하게 잠깐 이렇게 뭐 더 알아보기 이런 느낌 보여주는데 이 교재는 아예 써놨죠. 두 근의 합과 곱은 이렇게 차 구했는데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곱셈공식 변형 쓴 겁니다.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 이런 거 했었죠. 두 개를 뺀 것의 전체 제곱은 두 개를 더한 것의 전체 제곱과 같지 않아요. 같게 만들려면 곱셈공식 변형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가 두 번이니까 4하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곱셈공식 변형식에다 얘네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답을 정리해보면 이제 이런 답이 나온다는 거죠. 나머지는 일반적인 문자식 계산이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계산해봤더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취하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모르니까 두 근을 뺀 값, 두 근의 차를 구하라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다음에 절대값 취하면 이게 두 근의 차라는 말이 되죠. 그러면 이게 절대값 a분의 분자는 루트 d가 됩니다. 이 d는 판별식이었죠? 판별식 적어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할 부분은 짝수의 판별식 이런 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짝수의 판별식은 그냥 양령음의 크기를, 양령음의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양인지, 영인지, 음인지를 판단만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양을 4로 나누고 음을 4로 나누고 0을 4로 나눠도 양령음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이면 짝수의 판별식이라는 걸 썼었는데
이거는 값 자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4로 나누면 답이 달라져요. 아셨죠? 이 자체를 그냥 쓰셔야 됩니다. 절대값 a분의 루트 d 그러면 두근의 차라는 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 근데 공식 생각이 안 나면 이거 쓰면 돼요. 곱셈공식 변형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기 근데 위에 있는 내용을 알면 이 내용도 좀 더 쉬워지는 거죠. 이거잖아요. 밑에 있는 내용 그냥 바로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밑에 있는 내용이. 만약 혹시나 지금 좀 전에는 주어져 있는 방정식과 근을 알파, 베타를 갖는 두 개의 방정식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쪽으로 끌고 갈 거냐면 만약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아는 상태고 뭐를 모르냐면 이 2차 방정식 꼴을 모르는 상태예요. 근만 알고 있을 때 그 근을 통해서 2차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x의 계수가 되고 두 근의 곱이 상수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좀 유치하지만 근을 만약 네모 세모로 본다면이죠. 형상화시켜서 그럼 그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네모 더하기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는 0의 꼴로 2차 방정식이 작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단 이거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서 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제곱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어떤 특정 상수 뭐가 붙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전체 이렇게 a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하면 2차 방정식을 바로 작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한쪽으로는 근과 계수 관계로 넘어가는 거고 한쪽으로는 근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하는 요령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하다 보면 근을 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안다. 좀 전에 그랬잖아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이 방정식은 a 가로 x-알파, x-베타 꼴로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는영 빼고 얘를 전기했을 때 a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자,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 그럼 이런 식을 반대로 역순으로 하는 겁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곱해서 얼마, 더해서 얼마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게 인수분해 되면 좋겠는데 가끔 이제 말도 안 되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네,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자,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이게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없는 게 아니고 유리수 범위 안에서 없는 것 뿐이에요. 인간이 계산하기 어려운 루트 값은 무리수 값이기 때문에 이걸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를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까지 확장해서 이제 생각하려니까 언뜻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웠던 거죠.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방식을 이해하면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냐면 만약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은 실제로 이 식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식이었던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 하는데 마치 얘가 식은 그냥 2차식이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는영이라고 쓰고 마치 2차 방정식인 것처럼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근을 구하다 보니까 당연히 근의 공식 집어넣어야 되고 짝수니까 짝수의 근의 공식 반의 부호반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그럼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달리 말하면 x값이 2 플러스 루트 5라는 근 하나 나머지가 2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근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가져요. 근데 근을 이렇게 갖는다는 뜻은 어떤 2차식이 이렇게 근을 갖는다는 뜻은 인수분해가 어떤 꼴로 돼 있어야 되냐면 x 마이너스 근 곱하기 x 마이너스 근 이런 꼴로
당연히 이 2차식이 인수분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로 이런 식으로 근이 나왔다는 뜻은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근, 그 다음 x 마이너스 나머지 근,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돼 있을 테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결과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이해하다 보면 지금처럼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수분해를 좀 더 확장시켜서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 네 번째 개념은 켤레근이라는 건데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었죠. 앞쪽에 여러분이 켤레복소수라는 걸 배웠거든요. 켤레복소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i 앞에 있는 부호가, 달리 말하면 허수 부의 부호가 반대인 그런 복소수를 켤레복소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켤레근은 켤레복소수근일 수도 있고 켤레무리수근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나머지 한 근은 루트 앞에 있는 부가 반대인 마이너스 q 루트 m, 이런 꼴로 돼 있을 때 얘네들을 켤레근이라 불러요. 근데 이 근이 지금처럼 무리수로 되는 게 아니고 복소수로 돼 있을 때 a 플러스 bi가 한 근이면 나머지 한 근은 a 마이너스 bi 꼴로 이렇게 켤레복소수 형태로 줄 수도 있다. 얘네들을 켤레복소수근, 켤레무리수근 합쳐서 그냥 켤레근이라 불러요. 근데 이제 켤레근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근의 공식에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을 집어넣으면 근의 모양이 항상 켤레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이렇게 근이 루트 앞에 있는 부와 반대인 형태로 두 개 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루트 앞에 플러스, 하나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 i라는 건 실제로 이걸 쓴 거잖아요. 이렇게 써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써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음을 바깥으로 빼내면서 우리는 루트, 그러니까 여기다 i를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i가 붙어도 결국은 별 차이 없이 무슨 차이였냐면, 그 루트 앞에 있는 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 얘기는 i 앞에 있는 부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결론은 근의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다만 이게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말이 안 맞는 게, 그럼 선생님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 아닌가요? 네.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혹시 이런 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 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2차 방정식 꼭 근을 이렇게 켤레로 갖지 않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아예 다른 형태의 근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 왜 꼭 켤레근이어야만 되죠? 켤레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을 잘 읽어야 돼요. 이 말. 만약에 2차 방정식의 개수 A, B, C가 모두 유리수라면 그때는 켤레근을 갖는 겁니다. 얘처럼 얘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2차식 좀 전에 작성하는 거 배웠잖아요. 요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제곱 두 근을 더한 값, 두 근을 더하면 여기 루트가 없어지잖아요. 부호 반대 2x. 두 근을 곱하면 이게 합차가 돼서 각각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요. 그럼 1도 제곱, 루트 2도 제곱되면 루트가 다 없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개수가 모두 루트 없이 유리수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예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켤레근으로 만들어진다가 성립합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제곱에 이게 1차원 개수가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1을 덧셈해서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빼내면 이런 형태가 x의 개수가 돼요. 그 상수항은 플러스 2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처럼 방정식에 만약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가 어느 한쪽에라도 만약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꼭 근이
켤레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이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안 붙으면 문제가 재미없거든요. 좀 붙어줘야 돼요. A, B, C가 모두 무리수이면 그때는 근이 켤레근 형태로 주어져. 그럼 같은 조건으로 A, B, C의 개수가 모두 실수라면 그때는 이렇게 켤레 복소수 형태로 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A, B, C의 개수가 실수가 아닌 허수가 붙어있다거나 x제곱 플러스 2i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죠. 개수가 이렇게 실수가 아닌 허수꼴이 붙어있으면 이것도 근이 꼭 켤레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꼭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앞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 유리수면 켤레 무리수, 실수면 켤레 복소수 형태로 항상 근을 이렇게 짝을 켤레 형태로 갖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렇게 켤레를 가지려면 꼭 이 조건이 붙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데나 함부로 써먹는 게 아니고. 이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있는 거는 이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합시다. 이거 연습은 해야 돼요. 이거 뒤쪽을 풀려면 112번에 3번 4번 하시고 113번에 112에 3번 4번 113에 3번 4번 여기 114에 3번 4번 115는 두 개다.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115 빼놓고는 다 3번 4번만 푸시고 115만은 두 개 다 푸는 거예요. 112번에 근과 계수 관계 일단 써본 다음에 이게 좀 인수분해 안 되죠. 근구하기도 어렵겠거니 그것도 근을 이런 경우는 알 필요 없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정도로 정리해 봅시다.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1분의 c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곱과 합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3번을 구하려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한 값의 역수인가요, 이게? 얘랑 같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알파 베타 2, 3이라면 2, 3을 더한 거분의 1 이렇게 되나요? 합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해서 역수들이 합이니까 알파 베타의 합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수값인 마이너스 3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렇게 분수에 덧셈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통분을 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다른 분모로 덧셈을 했을 때는 각각 둘을 곱한 값, 여긴 베타가 필요하고 얘는 이제 알파가 필요하겠죠. 서로 곱한 값으로 분모를 통분합니다. 그럼 분모는 알파 베타가 되고 분자는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아까 위에 썼던 알파 베타의 값 마이너스 1을 쓰시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마이너스 3 쓰시면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타나요. 4번은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 합곱을 가지고 얘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앞쪽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전체 제곱하면 왜 플러스인가요? 그러면 플러스를 알고 있으니까 합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전개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오고 얘네만 알고 싶은 거죠 우리는 문제에서. 그럼 얘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이항을 해주시면 돼요. 외우려고 해도 좋은데 외워야 되는데 사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면 이렇게 곱셈 공식을 반대로 정리해서 이항을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의 제곱 9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그래서 9 더하기 4 13이 4번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근과 계수 관계. 이것도 인수분해가 좀 쉽게 안 이루어지는 식이죠.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근을 직접 구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합곱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되는데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약분하면 2가 남고 두 근의 곱 a분의 c 그럼 이건 3분의 2가 남겠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를 먼저 계산하세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의 합. 그럼 얘는 아까 배웠던 곱셈 공식에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두 근의 곱이 이렇게 곱해지죠.
거기 뒤에 다시 뭐가 붙은 거냐면 거기에 다시 마이너스 알파 베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숫자 대입하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3분의 2. 그럼 4 마이너스 2. 3번 답은 2가 정답이에요. 4번 답은 이거 통분해야 되죠? 알파 베타로 통분해야 될 테니까 얘는 베타를 곱해주고 그럼 분자도 베타를 곱해주고 여기는 알파를 곱해주고 그럼 얘도 분자에 알파를 곱해주고 그럼 분모는 알파 베타로 통분돼 있고 분자는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니까 모양 보기 좋게 이렇게 써본다면 네. 이거는 3번은 풀 수 있으면 4번은 풀 수 있겠죠. 알파 베타 3분의 2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아까 이거였잖아요. 이만큼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여기다 이제 숫자를 집어넣죠. 알파 플러스 베타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3분의 2 분모는 3분의 2 분자는 3분의 12 빼기 3분의 4니까 3분의 8이 남죠. 그럼 분모 문제 각각 3이 보이니까 네, 3을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약분되고 2가 남고 분자는 8이 남아서 다시 약분하면 4 이렇게 됩니다. 다음을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하시고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 4제곱 마이너스 뭐 될까요? 16? 이런 거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런 식으로 풀죠. 이렇게 풀죠.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4의 제곱 꼴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 x제곱 마이너스 4 그다음에 x제곱 플러스 4 근데 여기는 다시 합차가 되죠. x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다시 합차 제곱 밑에는 x와 2를 한 번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쓰죠. 네. 보통 이 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하면 여기까지 인수분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는 개수가 유리수 형태로 표현될 때까지는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도 인수분해 안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인수분해 안 해요, 우리가.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이건 인수분해 안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만약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3이라는 숫자는. 그럼 다시 합차가 돼요.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네, 인수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 말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없이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그냥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하라는 말이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인수분해 하라고만 나오면 개수가 유리수 범위까지만 인수분해 해주고 루트나 i가 붙는 경우는 보통은 인수분해 안 합니다. 근데 실수 범위까지 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복소수 범위까지 하시오 그러면 인수분해한 상태 i가 나오는 때까지 끝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그럼 여기를 보통 우리가 인수분해 안 했었는데 여기를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4를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x제곱 얘를 마이너스 4로 볼 수 있고 플러스 4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라는 게 누구의 제곱이냐면 2i의 제곱이에요. 2i를 제곱하면 정확히 마이너스 4가 나오거든요. 그럼 꼴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돼요. 합차로 x 플러스 2i, x 마이너스 2i까지 끌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자리 여기 이 부분을 앞쪽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인데 여기까지도 가능해지다는 얘기죠. 복소수 범위까지 개수나 상수에 i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같은 케이스예요.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가능한 범위까지 다 해내라는 거죠. i가 나올 때까지라도. 근데 얘는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죠. 아까 했던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을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는 이 2차 식에 는영 붙여서 마치 방정식인 것처럼 이 x의 근을 두 개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근을 찾아내서 x-네모, x-세모, x-근, x-근 이렇게 써줘야 근이 네모, 세모가 나오죠.
근데 마지막에 는형만 싹 지워내고 이렇게 쓰시면 여기는 2차식이 이 식과 같은데 이 식은 인수분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인수분해를 역으로, 근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근을 구하는데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집어넣어야죠. 2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1 마이너스 4ac 13. 근이 두 개 나왔네요.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13, 나머지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이해되죠? 여기다 갖다, 네모 세모 여기다 갖다 끼면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13.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3. 다음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건 사실은 근을 안 구해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규칙적으로 푸는 게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딱 직접 근을 구해 볼게요. 얘도. x의 근 2개. 2a 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근데 여기 지금 1차함계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0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36. 그럼 2분의 0은 의미가 없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빼내면 36i가 되고 36은 6의 제곱이니까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6i가 돼요. 약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i가 되겠죠. 그럼 근이 두 개 나온 상태죠. x값이 3i 하나, x값이 마이너스 3i 하나.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근 하나, x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근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을 거다. 이 식은 다음처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이래도 되는데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걸 이렇게 봐도 돼요. x제곱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보고 9라고 쓰되 9는 3의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아니면 그냥 9라고 쓰세요. 네, 9. 이렇게 써놓고 x제곱 마이너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9는 누구의 제곱이냐면 3i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돼요. 3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9가 나오거든요. 그럼 꼴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이거 합차로 인수분해 돼요. x 플러스 3i x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저 정도 약간 스킬이 생각이 나면 저런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구조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안 되는 것들이 인수분해 하라고 얘기하는다 뜻은 마치 저게 방정식인 것처럼 근을 구해놓고 x 마이너스 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유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이제? 네. 그러면 다음 연습 문제. 이게 좀 전에 풀었던 문제 좀 더 확장된 문제를 보시면 돼요. 좀 전에 풀었던 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이것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곱셈 공식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가 두 번이니까 4 두근의 곱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죠. 이걸 왜 썼냐면 저 2차 방정식을 보고 우리는 두 개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알파 베타 두근의 곱 a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알파 플러스 베타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4 플러스 2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래도 되고 아까 왜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할 때 하나 더 했었죠. 두 근의 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이 절대값 a분의 절대값 2분의 루트 d 루트 판별식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4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2분의 루트 24는 루트 안에 이게 4 곱하기 6인데 4는 2의 제곱이라 이게 2루트 6으로 바뀌는 거 이해될까요? 얘는 약분하면 루트 6이 남아요.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루트 6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 루트 6의 제곱인 6이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전체를 제곱한 값과 답이 같더라. 답이 6이 된다. 이 공식을 기억해서 적용시켜도 되고 아니면 곱셈 공식 변형해서 푸셔도 괜찮고. 둘 다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말에 내포된 의미는 둘 다를 자진하라는 얘기예요. 둘 다를 하는 게 더 좋아. 왜냐면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이 친구들한테는 뭐라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수학 문제는 회피 능력이 필요해요. 회피 능력이 게임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할 때 보면 이렇게 장애물 나오면 이렇게 피해 나잖아. 고등학교 수학 문제도 회피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내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잘 풀리다가 어떤 문제는 똑같은 유형처럼 보이는데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었더니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식이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회피해서 돌아서 풀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는 우리가 매번 이렇게 푸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계속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뭐 이 식에 곱셈 공식 집어넣어서 제곱시키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귀찮더라는 얘기죠.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또 키우고 있어야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할 때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그 두 방식을 다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2번 이것도 곱셈 공식이죠. 3차 더하기 3차니까 이 공식 두 개 있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 수 있고 하나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할 수 있고 곱셈 공식 변형으로 푼다면 3차 떼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왜 플러스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이겠죠, 사실은. 저 가운데가 플러스라. 저 가운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만 가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다음에 항상 곱셈 공식은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가 따라 붙고 위에 있는 지수 3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렇게 곱셈 공식으로 기억했었죠. 인수분해를 한다면 인수분해는 바로 가로와 가로의 곱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3차 떼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 바로 이어서 가로를 곱하죠. 공식은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해서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었습니다. 저 식을 보면 이 두 개씩이 동시에 떠올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밑에 있는 식보다는 위에 있는 식이 더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은 합도 알고 제곱의 합도 알아야 되고 곱도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위는 그냥 합과 곱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구하는 구조에서는 아무래도 인수분해보다는 위에 있는 곱셈 공식 변형이 훨씬 더 좀 유리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합곱을 알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2. 그럼 얘는 8. 음수는 양수가 되고 약분하면 3. 그래서 11이 정답이죠. 3번은 이 상태로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분배합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알파 베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지막 상수항 플러스 1. 이렇게 했더니 그냥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네요. 여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에 음수 붙인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을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답이 되겠죠. 4번은 아까 연습했던 거예요. 분수의 합이니까 기본적으로 통분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통분이 귀찮아졌을 뿐이지 분모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분모면 당연히 다른 분모를 서로 곱한 것으로 통분합니다. 그럼 앞쪽에 있는 분자는 당연히 반대쪽 분모가 곱해지겠죠. 그럼 알파에는 베타 플러스 1이 곱해지고 더하기 뒤쪽에 있는 베타에는 반대쪽 분모인 알파 플러스 1이 곱해질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아까 3번과 비슷하죠? 이 상태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분배합니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도 이렇게 분배해요. 그럼 알파 베타 나오고 플러스 베타 알파 나오고 플러스 알파 베타 나오고 플러스 베타 나오고 그럼 이 분자를 조금만 정리해주면 분자는 알파 베타 2번 2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1번 베타 1번 분모는 그대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근데 이제 숫자 집어넣으면 되죠.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알파 베타 2 플러스 1 분의 위에 2 알파 베타 저기다가 2를 곱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2 분자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이니까 2분의 6 2분의 5가 남죠. 분자는 1이 남아요. 분자 1이 있다는 얘기는 분모의 역수를 말하잖아요. 2분의 5 역수니까 5분의 1이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여기다 2를 곱해요. 그럼 얘도 2를 곱하죠. 약분하면 분모 5가 남고 분자는 2가 남고 5분의 2가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역시 분모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분모를 서로 곱한 거로 통분해야 되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분의 이쪽 분모는 반대쪽 분자에 곱해주고 이쪽 분모 반대쪽 분자에 곱해서 가운데 덧셈하다 보면 모양상 이렇게 이쁘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정리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따로따로 제곱한 것보다는 이 모양이 훨씬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두근의 곱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분자값은 아까 했던 거예요. 곱셈곱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위에서 구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여기 설명드리고 오늘은 수업을 정리할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일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는 문제인데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예요. 그러면 크게 이제 방식은 두 가지인데 제곱의 개수가 1이면서 근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근이 마이너스 4랑 2가 나오겠죠. 얘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4x를 계산하면 플러스 2x가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8이 돼서 따라서 a 값은 2가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8이 되므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근이 워낙 단순하면 저런 것도 괜찮지만 근이 복잡하면 저런 걸로 썼을 때 분배가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두 근이 나왔죠? 두 근의 합. 이게 두 근의 합입니다. 그럼 공식상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b 따라서 a는 2가 되죠. 두 근의 곱, 두 근을 곱한 값은 공식대에 따라 a분의 상수항 이렇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8 이걸 저기 내식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a가 2x제곱 a 플러스 b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b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이런 거는 2로 나눠주는 게 낫겠죠. 그냥 쓰는 것보다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방정식의 이게 특징이잖아요. 등식이랑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눠도 상관없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랍니다.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나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나 답은 똑같아요. 개수만 좀 틀릴 뿐이지 2차항 개수가 틀릴 뿐이지 근은 똑같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 이제 공식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3 1번의 정답은 3이 정답이 되고 2번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고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일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서 두 근의 합 a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a가 되고 두 근의 곱 a분의 c 그래서 b가 되겠죠. 앞쪽에서는 이걸 알아냈고 뒤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얘네가 두 근이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니고 얘가 네모 얘가 세모꼴일 때 두 근의 합은 네모 플러스 세모니까 두 근의 합은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두 근의 합 이렇게 써져요. 그럼 공식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여기 있는 음수가 양수를 만드는 거니까 a 플러스 1만 남을 테고 그럼 두 근의 곱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곱하면 이게 두 근의 곱이죠.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c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는 걸 이제 집어넣어요. 아는 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잖아요. 여기가 a로 바뀌어요. a 알파 베타가 b잖아요. 이렇게 이게 a 플러스 1 a가 지워지네요. b 값이 나와요. 밑에는
알파 베타가 B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A. 그게 2. 근데 B가 1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A 값은 2가 되겠죠. A, B를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거와 계수 관계를 이용했더니 이렇게 쉽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근거 계수 관계가 아니게 풀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한 형태가 됩니다. 근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근거와 계수 관계를 이럴 때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